새내기로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고연전입니다. 저는 연고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번에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학부에 입학하게 된 진수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동탄국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대학교 서어서문학과 21학번으로 재학 중인 이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동탄국제고를 졸업하고 이번에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22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현승호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는 200점 만점에 196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는 2.8이었고 졸업할 때는 조금 더 올려서 졸업했던 걸로 기억해요. 평균 98점 이상을 맞으면 최선에서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어요. 거의 모든 시험마다 항상 98점을 넘겼던 것 같고 고등학교 입학해서는 2점 초반대로 졸업을 했습니다. 저도 방금 말씀하신 최선화학원 장학금 때문에 중학교 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열심히 해서 중학교 때 올 A라는 성적을 받을 수 있었고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9점대 중반 정도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영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독해, 듣기, 스피킹, 라이팅 이런 영역들의 각 공부 방법이 다 있지만 사실 이 공부 방법들이 결국에 기초 체력인 단어가 안 되면 다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3 때 배웠던 보카스마트나 세이브를 가지고서 어원학습이나 유의어, 반의어 공부를 계속 반복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해를 할 때에는 문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문법 같은 경우에도 중3 송스 클래스에서 이 첫 문제 정도를 풀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났더니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신이나 수능에서는 큰 어려움 없이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송스 클래스에서 영어의 기초 체력을 꼼꼼히 다지고 오는 것이 내신 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첫 문제 말씀도 해주셨는데 그 정도로 반복 학습이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단어, 문법, 독해 등 여러 영어의 영역들을 골고루 학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답변 드리자면 저는 독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궁극적으로 다들 고3에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공부를 하실 텐데 수능의 45문제 중에서 듣기 제외하고는 모든 게 독해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독해를 잘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생활의 목표인 수능에서 좋은 점수를 거두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저는 독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해도 중요하지만 문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문법을 어법 문제 풀려고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강조, 도치, 구문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독해에서도 정말 문단 구조를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문법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서도 뭔가 굳이 한 과목을 딱 고르자면 영어 스피킹 과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특목고나 일반고나 상관없이 활동을 많이 하는 게 또 수시를 하는 데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스피킹이 잘 되면 영어로 진행되는 모의 유엔이라던가 국제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스피킹도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장 큰 차이점은 국제고에서는 사회 과목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제가 졸업한 외고에서는 언어를 훨씬 더 중점적으로 배운다는 점이 가장 큰 제가 느낀 차이점이었어요. 방금 수영 친구가 얘기해줬던 내용이 거의 사실이에요. 국제고를 처음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방황도 많이 했었는데요. 국제 정치, 국제 경제 이런 식으로 정치, 경제 과목 다 다루고 사회문화, 윤리 이런 모든 과목들을 거의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문과 중에서도 언어를 잘한다, 내가 언어에 자신 있다 이런 친구들은 외고를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대로 뭔가 사회 과목에 더 관심이 많고 국제 이슈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다 하면 국제고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신 산출 기준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외고 같은 경우에는 언어에 따라서 자기 전공과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공과끼리 내신 산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과에 있는 친구들이 30명, 많게는 50명 이렇다고 들어가지고 그런 친구들 안에서 내신 등급을 4%의 비율로 산출을 하다 보니까 1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반대로 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뭔가 전공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공통으로 배우는 과목들은 전체 다 같이 내신 산출을 해서 똑같이 4%의 비율을 내더라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은 것 같습니다.
우선은 수행평가도 내신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소홀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GPA-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교과서적인 말이긴 하지만 수업 시간에 가장 집중하자, 교과서를 중심으로 공부하자 이런 말이 사실 정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수업 시간 안에 거의 이해를 다 끝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험 기간에는 복습과 정리하는 과정만을 반복했던 것 같습니다. 일찍부터 국제고나 외고 이런 특목고에 생각이 있는 친구들은 생기부를 미리 관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를 해두면 나중에 자소서나 면접을 쓸 때 굉장히 편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저는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해요. 면접에서 유리하다는 점인데 특목고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국제 포럼 아니면 모의 유엔 이런 행사가 정말 많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다 보면은 제가 아는 배경 지식이 훨씬 늘게 돼요. 다채로운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가족이 맨날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가 너는 약간 일반고 갔으면 절대 서울대 못 갔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목고의 장점인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같이 나도 의지를 불태우고 열심히 하게 되는 점도 있었고 기숙사를 살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서 자투리 시간을 많이 아껴서 공부를 하는데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은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한두 문제만 틀려도 이제 등급이 확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출제 포인트를 미리 분석하고 지문들을 엄청 암기하고 복습하고 이런 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공부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편이에요. 가장 효과적이었던 게 그날 배운 시간표 순서대로 자습 시간에 복습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되게 큰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내신은 거의 중학교 3년 동안 송스에서 배웠던 걸로 다 버텼던 것 같아요. 커리큘럼이 워낙에 꼼꼼하기도 하고 그 송스에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선생님께서도 이 특목고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나중에 특목고 올라가서 내신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수업을 많이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저도 말씀해주신 부분들에 완전 동의를 많이 하는데 그 송스 클래스에서 배웠던 문법 총정리가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요. 다들 그래머 스마트라는 책 기억하시죠? 중학교 때 배울 때부터 그 고등학교 가서 기억 안 나면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진짜 하나도 안 버렸거든요. 저도 송스의 덕을 많이 봤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재료가 있으면 좋은 요리가 잘 나오는 것처럼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우선적으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저만의 컨셉, 주제를 잡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신만의 컨셉을 잡은 생기부를 만들게 되면 자유주제로 뭔가 활동을 해야 될 때에도 그 주제를 고르기가 되게 편하고 생기부 전반에 걸쳐서 이런 내용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 때 입사관이 생기부를 보면 이 친구는 굉장히 이런 분야에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하고 진실성이 잘 느껴지는 생기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주변 친구들을 보면 약간 활동을 뭔가 과정이나 결과 위주로만 적는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이거는 활동 소개서지 자기소개서는 아니거든요. 그 활동을 토대로 자신만의 배운 점, 느낀 점 이런 것들이 잘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어로 하는 면접에서는 제시문의 내용과 제 주장을 결합을 해서 두 갈식으로 간결하게 짧게 전달하는 것을 가장 연습의 주요 목적으로 했다면 영어 면접에서는 자신의 경험을 그 답변을 잘 녹여내서 나만의 답변을 만드는 거를 조금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습을 하는데 가장 많이 시간을 들였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한글 면접이 됐든 영어 면접이 됐든 기출 문제를 바탕으로 그걸 분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정 주제들이 나오면 이런 이야기는 꼭 말을 하고 오겠다. 어떤 거에서는 논리 구조를 통해서 말을 하겠다. 이런 거를 기출 문제를 통해서 미리 연습을 해두면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내가 하는 만큼 충분히 좋은 답변을 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대 면접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께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다른 대학교들의 면접은 그냥 자기가 혼자 이렇게 할 말만 하고 나온다 이런 느낌이라면 서울대 면접은 뭔가 교수님이랑 대화가 많고 티키타카가 이렇게 좀 되는 그런 느낌이 많거든요. 이런 점을 모르고 만약에 면접을 보러 갔다면 좀 애를 많이 먹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그런 내용들을 잘 준비를 해서 가서 이제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대 면접이 그런 줄도 모르고 추가 질문이 나오면 좋은 줄 알고 추가 질문을 많이 하셔서 되게 신나서 나오면서 붙었구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근데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려대 면접에서는 시간이 남았는데도 그냥 나가셔도 좋다 이러셔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붙었고요. 그래서 입시하면서 느낀 건데 미리 너무 신나지도 말고 미리 너무 낙담하지도 말자, 이런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합격 가능성이 높은 과를 선택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렇게 다양한 학과를 쓸 수 있게끔 생기부를 미리 준비를 해뒀던 건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최대한 일찍 알수록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동시에 나중에 그 원하는 과가 바뀐다고 해서 대학에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는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진짜 배우고 싶은 과목,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갈지를 고민하고 그런 부분에 맞는 과를 선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새내기로서 가장 기대되는 것이 고연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조금 못 열렸는데 빨리 회복되어서 꼭 올해는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연고전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올라갈 때 약간의 슬럼프가 있었어도 그때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게 연고전 영상을 보면서였는데 실제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고, 제가 그래도 1년 먼저 다닌 선배로서 고연전이든 연고전이든 꼭 참여를 해보시길 바라고, 가능하다면 저도 데리고 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 1년을 돌아봤을 때 가장 저에게 남는 게 뭐였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코로나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변 선배들이나 동기들 이렇게 많이 만나면서 인연을 많이 쌓아나가는 것이 가장 새내기로서 해야 될 최우선의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 정답은 없고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거를 찾아서 그거에 열정을 가지고 임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선배들과 후배, 동기들의 공부 방법을 많이 받고 그 중에서 어떤 게 저한테 도움이 될지 많이 적용해보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성공하기도 했는데 결국에 제가 정착하게 되는 건 가장 잘했던 저만의 공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공부 방법이 잘된 선배들 것과 다르다고 절대 절망하지 말고 자신이 잘하는 공부 방법에 열정만 가지고 임하게 된다면 꼭 다들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시라는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여정이 훨씬 더 길고 또 고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믿고 스스로를 잘 다독여주면서 멘탈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이 긴 여정을 버티는 데 가장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건강관리 꼭 잘 하시고 그 다음에 학창시절에만 쌓을 수 있는 좋은 추억이라던가 주변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선생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잘 이어나가셔서 나중에 이제 졸업을 했을 때 공부 말고도 그런 좋은 자산들을 많이 남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하면서 성공도 많이 해보고 실패도 많이 해봤지만 결국은 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다 좋은 기억으로 남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해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도움이 될 거니까 열심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의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